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 매거진 7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태원 관련 확진자가 충북에서 3명 추가됐습니다.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괴산 육군학생 군사학교에서 격리 생활 중인 군인들인데요. 지역사회 내 추가 감염은 아직까지 없지만 방역당국은 전파를 막기 위해선 이태원역 근처만 다녀왔어도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이태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3명 추가돼 충북의 전체 확진자는 55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7일 확진된 국군 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하사와 접촉해 괴산 육군학생 군사학교로 내려와 격리 생활을 하던 부대원들입니다. 이들은 1차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타났지만 최근 인후통과 발열 증세를 보여 진행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7분은 사실 용산구 소재 거기 군부대에 있는 확진자의 접촉자들입니다. 그래서 잠시 임시시설에 격리하기 위해서 괴산군에 있는 상태고요.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6일까지 이태원 일대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는 충북 도민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태원 소재 클럽과 주점, 식당과 카페 등을 방문해 검사를 받은 사람은 181명입니다. 최초 확진된 현대백화점 판매 직원 이외에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속출한 킹과 퀸클럽 등 이외에도 이태원역 근처만 다녀왔어도 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익명으로 진단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태원에 갔던 도내 교직원과 원어민 교사, 학원 강사는 지금까지 모두 44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아직까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는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지원금을 지정한 시설에 기부하거나 일부 지자체는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 지원금을 써달라며 홍보에 나섰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지난 3일 이시종 지사를 시작으로 도내 기초단체장과 간부 공무원들의 긴급 재난지원금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장섭 국회의원 당선인과 송승호 보건과학대 총장도 기부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관제 기부 논란을 의식해 적극적인 기부 독려나 요청을 자제하는 분위기에서 스스로 착한 기부와 착한 소비를 선택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지원금을 기부해 고용 유지 등에 쓰여지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자신이 직접 지원금을 받아 원하는 곳에 전달하겠다는 겁니다. 재난지원금이 나오면 제 돈을 보태서 진천 관내에 있는 아동복지시설과 노인시설에 물품을 사서 전달할 예정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착한 소비를 적극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나 지역 상품권으로 신청해 지원금을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써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또 기업체, 또 사회단체 등을 방문해서 긴급 재난 지원임금이 빠른 시간 내에 지역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에 배정된 긴급 재난 지원금은 4,459억 원. 이 중 이른바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 금액이 얼마나 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네, 얼마 전에 감기와 같은 호흡기 질환이 예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또 다른 감염병인 수두와 눈병까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다 개인 위생을 잘 지킨 결과입니다. 안정원 기자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치열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요즘, 개인 위생과 집단 방역은 어느새 일상생활이 되었습니다. 개인 위생이 철저해지며 감기 환자가 감소했는데 호흡기 질환인 감기뿐만 아니라 수도와 결막염 환자까지 크게 줄었습니다. 실제로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안과 감염병 발생 추이를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주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또 다른 감염병인 수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두 발생 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약 42% 감소했습니다. 수두와 결막염은 주로 공기나 사람 간 직간접 접촉으로 전파되는데
개학이 늦어지고 각종 모임이 줄어들면서 감염병 전염 경로를 차단한 게 주요했다는 분석입니다. 무엇보다 철저한 개인 위생을 실천한 덕분에 코로나19를 비롯한 여러 가지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감염병이 호흡기 비말이나 접촉을 통해 사람 간 전파가 될 수 있습니다. 평소 손 씻기와 기침 예절을 준수하는 것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 원칙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개인위생 생활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감염병 예방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1인 밥상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맛과 가격, 분위기를 중시했던 손님들이 위생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입구에 세면대를 설치하는 식당도 늘고 있습니다. UBC 조윤호 기자입니다. 개학이 연기된 대학가 식당이지만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종업원이 따로 건네는 식판 안에는 각자가 먹고 싶은 음식만 담깁니다. 그동안 한정식집에선 찾기 힘들었던 1인 밥상입니다. 예전에는 국물을 덜어 먹어야 되니까 비위생적인데 지금은 이렇게 1인 용량으로 나오니까. 1인 밥상과 손소독제는 기본, 무인기계를 이용한 비대면 주문에 배달 서비스까지 코로나19에 최적화된 식당입니다. 1인 식당이다 보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직접 주문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타 업체에 비해서 저희가 음식물 같은 경우가 이제 확실히 좀 줄어든다는 거. 1인 밥상은 더 이상 고급 식당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서민들이 주로 찾는 전통시장 모퉁이 가게에서도 알뜰하면서도 위생적인 1인 밥상이 등장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많이 없어지고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나, 위생상 앞으로도 계속 이래야 돼요. 여럿이 같이 먹으면 혹시 전염이 되는데 더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서. 1인 밥상 외에도 코로나19가 바꾼 풍경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식당에 들어가기 전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대를 설치한 곳이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공격받은 식당가가 변신에 변신을 거듭하며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정부가 동해안 특산 어종인 대문어 개체수를 늘리겠다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대규모 산란 서식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재팀이 확인한 결과 사업이 결실을 보기도 전에 구조물이 망가져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원 정동원 기자입니다. 동해 묵호항 앞바다 속입니다. 항아리 모양의 구조물이 여기저기 부서져 있습니다. 구멍이 나거나 두동강 난 채 바닥에 나뒹굴고 바위 틈에 끼어 폐기물처럼 보입니다. 대문어가 들어가 살거나 알을 낳도록 설치한 건데 정작 문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일대에 435개가 설치됐다고 하는데 취재진이 2시간 동안 확인해봐도 멀쩡한 걸 찾기 어려웠습니다. 대문어 자원 회복을 위해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위탁을 받은 건데 사업이 지난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5년간 110만 제곱미터에 들인 사업비만 54억 원. 사업이 끝난 지 채 반년도 되지 않아 주요 시설인 문어 단지 대부분이 파손됐습니다. 닭이 져가지고 이제 안업체에서 이게 이제 왔는데 이걸 항아리를 깨주고 나니까 이 보도 이제 있는 걸 막 주워오는데 막 1000만 원 들어가게 한 80개 주워오고 내가 볼 때 100몇 개를 주워 이제 갖고 이제 올라왔는데 구조물 재료는 황토여서 충격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닥에 볼트로 고정해 놓고 줄로 연결해 놨는데 조류나 파도를 견디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기가 길고 이걸 갖다가 장주기성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러한 파도가 왔을 때는 동해안에 수심 20m 이상까지도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지난해 하반기 산란서식장 사업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자료를 내고 홍보에 열을 올렸습니다. 지원 뉴스 정동원입니다. CJB 뉴스 매거진 7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일 충북의 날씨 알아봅니다. 박지영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다시 쾌청한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충북은 종일 맑은 가운데 공기질도 깨끗했는데요. 다만 봄바람이 말썽입니다. 오늘 진천의 순간 최대 풍속은 시속 41km를 기록했는데요. 이 바람은 모레까지 강하게 불겠고요. 특히 오늘 밤까지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속 50km 안팎의 강한 바람이 예상돼 시설물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청주의 한낮 기온은 27도, 영동 28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높겠는데요. 충북 전역의 한낮 기온이 초여름 기준인 25도를 넘어서겠습니다. 다만 모레 금요일에는 오전부터 비가 내리며 다시 서늘해지겠고요. 또 다음 주 초반까지는 대체로 흐릴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세차는 조금 미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와 화제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상 초유 온라인 개학을 한 후로 바로 오늘이죠. 13일 고등학교 3학년 등교 수업이 예정돼 있었는데 서울 이태원 클럽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로 또다시 등교 수업이 연기가 됐습니다. 관련해서 김한근 권호주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등교 개학이 이제 전체가 다 일주일이 다 연기가 된 건데요. 이제 아무래도 학생 안전을 위해서 좀 불가피한 선택이었겠죠. 네, 저희가 등교가 계속해서 연기되면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입시 문제가 직결돼 있기 때문에 아주 민감하게 가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코로나19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근데 네. 현재 지역사회 감염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저희가 아직 확언을 할 수 없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태원 클럽발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방향성이 좀 확인되고 진정될 때까지는 다시 한번 연기하는 게 정부 입장에서는 좀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네. 지금 속보로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인천에서 이미 중고등학생들에게 2차, 3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아까 나왔더라고요. 네, 학생들에게 지금 벌써 직접적으로 피해가 오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개학하는 것은 사실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그걸 보면서 실제로 개학을 하면은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결정이 이틀 전에 이루어지면서 사실 원성이 꽤 있었죠. 네네. 이것과 관련돼서 교육 공무원들 역시도 이 준비 시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 결정이 너무 늦었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현재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는 잘한 결정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사람들 중에서 이제 아직까지 또 이제 몇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제 문자는 보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연락이 제대로 안 되고 자진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좀 많은 건데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사람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지나가면은 다행이긴 한데 뭔가 확산이 되고 그러면 법적인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번 문제는 사실 특히 중요한 것이 네. 특정 언론사에서 성소수자 문제를 부각시킴으로써 그 당사자들이 음지로 약간 숨어있는 경향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자율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네. 그래서 역학조사가 어려워진 측면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건 얘기를 하기 전이지만 거기 갔다고 해서 무조건 성소수자라고 오인을 하거나 아니면 단연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 혐의적 표현을 하는 것은 좀 삼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만약에 다녀온 당사자분들이라면 정부에서 하는 역학조사에 반드시 좀 협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회피하거나 은폐하게 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2년 내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보고 있죠. 인천 사례에서 2, 3차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인천시 당국에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고 하고 있고 네. 고발도 한 상황이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분 개인적으로도 형사처벌뿐만 아니고 사실은 막대하게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의 손해배상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서 빨리 그냥 하시고 익명신고가 되기 때문에 빨리 신고해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앞선 리포트에 나왔지만 이태원역 근처만 갔더라도 지금 좀 보고를 해달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좀 연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지금 일주일이 연기가 됐는데 네. 더 또 연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네요. 오늘자까지 이미 뭐 100명 훌쩍 넘었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2차, 3차 감염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보고들이 나오는 마당에 아마 일주일 정도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역학조사 결과 어느 방향으로 이것이 발전하고 있을 것인지를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네. 현재 상태에서 보면 전국적으로 규모가 확대됐다는 사실은 이미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2차, 3차 감염까지 충분히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추가적인 연기가 불가피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예측이 됩니다. 그럼 연기를 계속 하게 되면 그냥 뭐 아무 문제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학사 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다 문제긴 하겠지만 지금 계속 나오는 거는 고3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뭐 학사 일정을 그 빠른 시간 안에 다 소화하는 게 지금 쉽지가 않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좀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네네. 왜 다른 학년과 달리 고3에 대해서 이렇게 학사 일정 논의를 하느냐 이런 다 얘기. 똑같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네. 하죠. 그런데 이 이유가 뭐냐면 우선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우리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면 입시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의 생활기록부만 이 대학 입시에 반영이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학기 동안에 아이들이 이제 사실상 생활기록부의 점수를 좀 더 딸 수 있는 이 수시 전형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생활기록부 기록은 반드시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목격을 하거나 지도를 한 경우에만 기록이 가능하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한다고 하면 수업 일수는 찰 수 있지만 생활기록부 기록이 전혀 안 되는 불가능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로 떠올랐고 두 번째는 이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의 입시, 대입을 위해서 계속 이제 시험들, 전국 단위의 모의고사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학력평가 시험이 있었고 그다음에 모의고사가 준비되어 있어서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당연히 봐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총 5번 정도의 시험을 전국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치르고 그 기준을 가지고 대입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제 1학기 동안에 이 남은 기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네. 이 5번 정도의 시험을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아이들이 치르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이래서 학사 일정이 많이 쫓기고 있다라는 표현이 이 고3 아이들에게 특별히 더 의미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어떤 내신이나 그런 것들을 평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물론 뭐 다음 주에 제대로 등교를 하게 되면은 조금은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더 연계가 된다면 고등학교 2학년까지로 입시 평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2학년까지.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그 일반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세요. 이게 어차피 고등학교 3학년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이미 상황은 다 똑같은데 네. 이 상황에서 입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상하실 수 있는데. 공평한 상황 아니냐? 예,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기하시는 그 분들도 있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의 입시라는 것 자체가 이 고등학교 3학년에게 주어지는 그런 입시적인 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상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계획을 해올 때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떤 정도의 준비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전면적으로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준비를 다 해왔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단순히 평가할 만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신과 관련돼서 또는 입시와 관련돼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의 기록만 그럼 다 똑같이 기준으로 하자 이렇게 네. 쉽게 결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학생들마다 이제 나는 고1 때는 이걸 준비할 거고 그렇죠. 2학년 때는 이걸 준비할 거고 3학년 때는 마무리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 그게 약간 틀어진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인 거군요. 자,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금 고3 학생을 둔 부모님들도 지금 뭐 너무 불안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서 입시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게 세상 최대의 과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네. 지금 등교기가 계속되니까 재수생 같은 경우에는 학원 수업이나 개인적으로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있어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재학생 같은 경우는 권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 가서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어떤 계획이 있었을 텐데 이 부분이 다 틀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네. 부모님들은 당연히 걱정이 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의도치는 않았지만 오히려 재수생들과 재학생들과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불평등이 상대적으로 또 유발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니까 당연히 민감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뭐 이게 전 세계적으로 재난 상황이 다가왔기 때문에 이 어쩔 수 없이 감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럼 등교를 할 때가 돼서 그럼 학생들 중에 이제 코로나의 일부의 증상이 있거나 좀 그러면 뭐 등교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출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교 이 부분은 뭐 등교가 연기되기 전에 발표가 있었던 내용입니다만 등교를 했을 때 또는 자가격리 대상이 되거나 또는 유 증상으로 의심 환자가 되는 경우에는 출석을 무조건 하지 말아라. 등교하지 말아라. 네. 이렇게 하고 있고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도 출석 일수에는 전부 다 포함해 주겠다. 인정해 주겠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미 방학을 연기할 만큼 많이 연기를 했고 출석 일수 그 1년 동안 들어야 되는 이 출석 일수나 수업 일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안 되면 유급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출석에 좀 더 엄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이렇게밖에 할 수는 없게 네.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부모님들 중에는 뭐 등교가 시작됐는데 우리 자녀들은 불안해서 못 보내겠다. 뭐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그러면 이런 상황이 이해가 그 마음도 이해가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출석은 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이 문제에 관련해서 사실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찬반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이 등교 선택권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주도적으로 학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집에 있으면 놀게 된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을 분명히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반론을 하고 계시고요. 나머지 분들께서는 지금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학생들이 가서 걸리게 되면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 특히 학생들 중에서도 기저질환자나 면역이 약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해서는 안 된다라는 등교 선택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취지의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위기 단계 중에서 심각이나 경계 정도에 있을 때는 교외 체험학습을 가정학습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갈 수 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감염병 그 위기 단계가 현 심각 단계이기 때문에 네네. 신청을 하면 가정에서 학습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은 신청서를 제출하고 추후에 결과 보고서를 통해서 네. 그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그러면 집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네요. 학교를 안 가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또 저희가 문제가 있어요. 깊게 생각을 네. 해보면 그대로 온라인 학습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자유롭게 학습 주제를 정해서 학습한 후에 보고를 하는 것인지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가정에서 그럼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네. 있어요. 이게 시도별로 지금 기준이 다 다르고 뭐 10% 정도 전체 학습 인정일수의 10% 정도 되거나 이런 곳들도 있는데 이 부분도 교육부에서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지 저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걱정이 돼서 안 가는 경우도 있지만 야 이거 안 가도 되는구나 해서 악용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제도든 다 마찬가지겠죠. 네. 그런데 특히 자녀들에 대한 교육 문제는 자녀들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사실 부모의 선택의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근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악용이 된다는 것보다는 부모님들 입장에선 두 가지에 놓을 수 없는 두 가지의 어떤 선택을 두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가 걱정이 돼서 학교는 보낼 수 없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교회 체험학습 같은 걸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유가 이것이 장기화되게 되면 당연히 같은 또래들에 비해서 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이거는 그러면 오히려 학습권 자체에 대한 침해다. 우리 아이의 건강상 보낼 수는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그럼 알아서 교육을 해라.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은 의무교육 자체도 위반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것에 대한 어떤 악용의 걱정보다는 어떻게 교육 선택권을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되고요. 여기서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지금까지 교육부나 정부는 굉장히 위기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에 대한 짐을 많은 교육 공무원들이 선생님들한테 떠넘기다시피 해왔습니다. 네. 컨텐츠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갑자기 거의 던져놓다시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선생님들은 오프라인으로 아이들이 등교하는 아이들에 대한 수업뿐만 아니라 온라인 수업까지도 챙기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이것은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업무 부담으로 과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어떤 결정이 전에 좀 더 교육 현장에 대한 고민을 심각히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어쨌든 이제 일주일이 연장이 됐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고 미비한 부분은 좀 잘 준비해서 차질 없이 이렇게 등교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한근, 권호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CJB 뉴스 매거진 7 1부를 마치고 잠시 후 2부로 이어집니다.